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나랏돈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일자리였습니다. 50대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공공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이들 연령대 임금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종 연령대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의 약 40%가량이 60세 이상 또는 재정일자리 참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졌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 대신 취미를 즐기는 사례가 등장하자 이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은 실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최근 달라지는 개정된 내용과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고령노동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아두면 꼭 도움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을 50%까지 깎고 지급일까지의 대기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전년 대비 올해 20% 이상 늘었고 수령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출된 구직급여가 6조 4,8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 방안으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을 하는데 3회째 수급은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인 경우는 50%인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소정급여 일수의 절반 이하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직 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일까지의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경우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실업자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제재 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노동자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예외 대상입니다. 제도의 시행은 법 시행 이후에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사적체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성희롱, 계약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질병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 가서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보통 증빙자료 등이 꼭 필요하니까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 등의 상담을 먼저 하시고 증빙자료 등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이 되더라도 상당히 요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꼼꼼히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 가입기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개월수로는 6개월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180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180일이 아니라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은 180일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했을 때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월수로는 8개월 정도는 되어야 180일을 맞출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급여 신청기간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자녀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업급여 수령액입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 한 달에 대략 184만 원 정도이고요. 하한액은 하루 6만 120원, 한 달에 대략 165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고령 노동자분들이 실업급여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나이가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65세 넘어서 은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재취업 등 입사를 다시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등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65세가 넘어서 간혹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직으로 처리되었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 계약직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연장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 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